제3일 로제스바에스에서 라라소냐까지 27.4km 8월 23일 금요일 새벽 5시 전에 눈이 떠졌다. 그렇지만 너무 조용해 선뜻 일어나지지 않는다. 한편으론 어두운 새벽에 혼자 출발해서 길을 찾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누운 채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침대에서 술래자가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도 일어나 채비를 하고 1층으로 내려오니 5명의 순례자들이 길을 나서려고 한다. 나도 어두운 알베르게 밖으로 나왔다. 일찍 눈을 뜬 순례자들이 335 무리를 지어 걷고 있다. 나는 걷다가 너무 어두워 헤드랜턴을 써야겠기에 누군지 모르나 내 뒤에 오는 순례자에게 배낭 윗주머니에 있는 랜턴을 꺼내달라고 부탁했다. 덕분에 랜턴을 꺼냈으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미리 집에서 테스트까지 하고 왔는데 당황스럽다. 나의 랜턴을 꺼내준 이가 고맙게도 자기 것을 함께 사용하자고 한다. 이렇게 인연이 되어 우리는 함께 걷게 되었다. 그는 스위스에서 온 3남 1녀를 둔 47세의 다둥이 아빠 레이모다. 첫 번째 바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다. 바를 나오다가 오리송에서 만난 형님과 아우님을 만났다. 오늘 걸으며 두 분과 시차를 두며 계속 만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을 갖고 다시 출발했다. 레이모는 스위스에서 커피 관련 사업을 하다 그 일을 그만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순례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얘기 중에 스위스 정부가 얼마나 부자인지 틈틈이 말하는데 그는 무척 검소하다. 작은 애플폰을 사용하는데 쫄뚜리 같은 천으로 된 케이스에 보관하면서 매번 넣었다 뺐다 하기를 반복하였다. 그의 수북한 모자며 나뭇가지에 걸려 소매가 찢긴 난방까지도 기억난다. 그가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첫째 딸아이의 행사에 참여한 가족 모두가 연미복과 드레스를 멋있게 입고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오래도록 시선을 붙든다. 강하고 활달해 보이는 그의 아내와는 프랑스어로 말하고 아이들과는 영어로 말한다고 한다. 나도 나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레이모는 우리 아이들이 청년인 것을 보고 스위스는 외국인도 창업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알려준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여서 좀 갸우뚱거렸더니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라고 하며 다시 말한다. 수비리까지 가는 길은 여러 차례 목장을 가로질러야 하는데 양떼의 이탈을 막기 위해 울타리와 나무문이 있다. 나의 페이스를 위해 늘 나를 앞서 걷게 하는 레이모는 울타리의 문이 나오면 어느 틈에 나를 앞질러 와서 문을 열어준다. 그러기를 반복하자 나는 어색하고 미안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레이모는 남자인 자기가 여자인 나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냥 내가 하지 라고 대답하면서 우린 그냥 웃어버렸다. 마침내 오늘의 목적지 수비리에 도착했다. 그러나 수비리 국립 알베르게는 리모델링 중이라는 안내문을 내건 채 닫혀 있다. 컨디션이 괜찮은 나는 라라소녀까지 걷기로 했고 레이모는 애당초 더 멀리 갈 예정이어서 우리는 함께 더 걷기로 하고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으며 다음 여정을 살펴보는데 옆 테이블에 머리를 두 갈래로 따은 젊은 순례자가 자기의 책자를 보여준다. 고도와 루트, 그리고 거리, 알베르게 등을 자세히 그리고 쉽게 정리한 아주 컴팩트한 책자다. 크기는 장지간만하고 얇고 질긴 종이로 만들어진 가이드북의 두께는 0.5cm가 채 되지 않는다. 순례길에 가지고 다니기에 아주 좋은 안내서다. 나도 한국에서 순례길 가이드북을 샀는데 두께가 2cm 정도의 무게와 부피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다. 레이모는 양해를 구하고 책자를 모두 찍었다. 나는 휴대폰에 순례길에 관련된 앱과 중요한 것을 미리 사진으로 저장해 두어 따로 찍지는 않았지만 이런 책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푸짐한 점심을 먹고 땡볕 아래서 걷다 보니 배낭의 무게와 더위가 나를 자꾸 멈추게 한다. 오르막을 오르는 작은 숲길이 나오자 나는 다시 바위에 걸터 앉았다. 레이모가 내 배낭에서 물을 꺼내 건네준다. 나를 배려하느라고 자꾸 늦어지는 레이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 레이모는 괜찮다며 천천히 같이 가자고 한다. 내가 두세 차례 더 권하자 그는 자기가 함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지 물었다. 나는 이럴 때 영어로 적절한 표현을 모른다. 그래서 그저 예스라고 대답했고 잠시 생각하던 레이모는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한다. 부엔카미노 인사를 한 뒤 성큼성큼 오르막을 오르는 레이모를 보며 왠지 다시 만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하염없이 앉아있는데 오리송 알베르게에서 죽은 아내를 기억하며 다시 왔다고 했던 뉴질랜드인 피터가 도착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아직까지는 나와 페이스가 비슷한 것 같다. 코가 빨간 피터와 사탕을 나눠 먹고 그도 먼저 보내고 좀 더 쉬었다 다시 걸었다. 오늘은 수비리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국립 알베르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 더 걷게 된 5.5km가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마침내 라라소니아 국립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처음으로 배낭을 메고 27.4km를 걸어 여러 알베르게 중 국립 알베르게를 찾아온 곳이다. 아, 내가 해냈다. 봉사자에게 순례자 여권인 크리덴셜을 건네고 스탬프를 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위스에서 온 순례자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나의 여권을 보더니 생각난 듯 안 그래도 스위스 순례자가 한국 순례자가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나를 레이모가 있는 마당으로 안내했다. 여러 개의 빨랫줄에 빨래가 널려있는 사이로 레이모가 이어폰을 낀 채 눈을 감고 있다. 나는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반가움으로 그에게 갔다. 그는 내가 해냈다고 크게 기뻐하며 나를 축하한다. 나는 방을 배정받고 샤워와 빨래를 하고 바로 낮잠을 잤다. 한참 자고 일어나 보니 저녁 먹을 시간이다. 잠들기 전에는 비어있던 옆 침대에 대만에서 온 두 젊은이가 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다리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 물어보니 그들은 오리송에서 여기까지 44.5km를 하루 만에 걸어왔단다. 보통 이틀에 걸쳐 걷는 길을 초반에 너무 무리해서 한 친구에게 물집과 무릎 부상이 생긴 것이다. 이들은 한 사람이 차로 이동해야 할지 아니면 멈춰 회복되기를 기다려 같이 걸어야 할지 난감해하면서도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한다. 나는 가지고 있던 파스를 나눠주는 것으로 안타까움을 대신했다. 부디 잘 회복되어 무리하지 말고 즐겁고 건강하게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하길 기원한다. 몸이 회복되니 배가 고프다. 1층 주방으로 내려오니 아침에 만났던 두 형제님도 이곳에 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저녁을 내게도 권하는데 배는 고프나 제대로 넘어가질 않는다. 고맙고 귀한 음식을 앞에 두고 실례가 말이 아니다. 그래도 두 분을 다시 만나니 든든하고 마음이 놓인다. 처음부터 형제님들 옆에 앉아있던 독일에서 온 30 후반의 자스민이 말을 걸어온다. 자스민은 11년 전에 첫 순례길을 걸었고 이번이 9번째라고 한다. 내가 깜짝 놀라자 그녀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면 자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자스민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다. 나는 전업주부라고 하자 주부는 교육자이고 요리사이고 간호사이고 설계사라며 내게 엄지척을 한다. 그리고 순례길 정보를 가득 쏟아낸다.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하면 알베르게 세미나리오 메네루를 추천한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헉, 자스민은 이렇게 내 마음으로 쑥 들어와 버렸다. 그 후로 자스민과 나는 여러 날 동안 길에서 만났고 지금도 SNS를 통해 연락하고 있다. 근육통이 생겨 아무래도 연고를 사야 할 것 같아 약국을 찾아 나섰다. 바에서 여러 순례자들과 맥주를 마시던 레이모가 나를 보고 다가와서는 포옹을 하며 내 머리에 입을 맞춘다. 순간 어찌나 놀랐는지 그렇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의 태도가 이런 나를 무색하게 한다.
약국을 간다고 하니 같이 찾아보자며 함께 길을 나섰다. 사실 레이몬은 오늘 아래까지 가려고 했다고 한다. 아래는 이곳 라라소냐에서 11km를 더 가야 하는데 2km 정도 걷다가 너무 더워 다시 라라소냐로 돌아왔단다. 하마터면 우리는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었다. 한편으론 알베르게의 대만 순례자들이 떠올라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함께한 레이몬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했다. 그의 계속되는 친절과 배려가 참 낯설고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고 기분 좋게 해준다. 서구 사람 모두가 그러하진 않겠지만 오랫동안 받아온 교육과 문화 속에서 체득된 결과인 것 같다. 한국에서 온 두 형제님도 무척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다. 그런데 그 결이 다르다. 레이모의 경우 무척 다정하고 자연스럽고 때론 나를 구름 위에 올려놓을 때가 있다. 우리 딸과 언니들 그리고 내 친구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그들도 꼭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낯선 경험과 감정은 살면서 가져볼 수 있는 깜짝 선물 같다.